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일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현대로템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가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버티고 갈 것인지 믿을 구석은 어디인지 실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기업의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비싼지 저렴한지 그런 부분들 분석을 커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현대로템을 강조를 좀 하긴 했는데 하면서도 주가는 일단은 좀 올라가는 모습들. 이전에 제가 살할 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손실 중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제 이전에 한 10월 달부터 제가 현대로템을 계속 강조를 했던지라. 일단은 무료방에서도 종목을 안내드린 가격들보다는 오늘 슈팅이 좀 꽤 높은 구간까지는 갔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렸던 그 시기적인 부분들보다는 높은 수준의 주가가 형성이 좀 되긴 했어요. 이건 좀 변명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갑작스러운 급락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적 발표가 좀 있고 나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강하게 시장을 좀 주도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 좀 드리면 간단합니다.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감이죠. 실적이 증가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가가 반영이 좀 되고 있다가 실적 잘 나올 거야, 잘 나올 거야, 잘 나올 거야, 잘 나올 거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실적을 딱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면은 이 기대감이 현실이 돼 버리죠. 기대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 되잖아요. 확정이 돼 버립니다. 확정이 돼 버리면은 이걸 계속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제 기대감을 먹고 살잖아요. 기대감이 소멸되는 거죠. 재료가 이번에 실적 좀 잘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소멸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확정이 됐으니까 이거를 확정 매물이라고 합니다. 확정 물량, 확정 매물, 재료 소멸. 이런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팔 사람들은 팔 거고 나는 조금 더 버티고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티고 가겠죠. 오늘 이제 확정 매물이 나오면서 실적을 확인했고 이제 볼장 다 왔다. 나는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아니면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난 이 정도로 만족은 안 할 것 같아. 그런 이제 물량들이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갑자기 이렇게 매도 물량들이 한 번에 터지느냐. 저도 이제 좀 보면서 장중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변동폭 자체는 크진 않았는데 실적 대비해서도 좀 과하게 빠진 경향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적인 부분들 계속 이런 식으로 밀집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어요.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차익 실현 매물들을 나도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약간 그런 걱정은 이 안에서 좀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이 추세를 이어가는지 좀 진정해 줄 것인지 추후에 여기서 추세에서 방향성들이 이탈을 할지 돌파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지켜보자,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자, 현대로템 4분기 실적 발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2023년도 1월 30일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실적입니다. 자, 2022년 4분기 누계 증가가 10% 매출이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증가됐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84%가 증가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익률 보면은 4.7%로 높게 지난 이익률보다 작년 이익률보다 2.8% 영업이익률이었는데 4.7%로 증가됐습니다. 자, 이거 자체가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 가지고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 사실 6% 이익률이 나오는 기업들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전 이익도 대폭 증가됐습니다. 자, 수주 금액도 대폭 상승을 했죠. 수주 잔고도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수주 잔고는 뭐다? 향후의 매출이다. 미래의 주문이라는 거예요. 주문. 예약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자, 레일 솔루션이 증감률이 작년 대비해서 6%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우리 폴란드 K2 뭐 반영할 거다, 반영이 됐습니다. 플러스 18%가량 증가됐습니다. 에코플랜트도 증가됐어요. 매출액이 그렇기 때문에 10%가 증가됐고, 수주 금액, 수주 잔고 엄청나게 증가된 실적입니다. 실적이 잘 나온 건 맞아요. 자, 부분별 실적 2022년도 4분기 누계도 이제 2021년도보다 증가됐고 작년 4분기 대비해도 성장한 그런 실적들을 발표를 한 거예요. 간단하게 영업이익도 2021년도 대비 성장을 했고 2021년도 4분기 대비해도 2배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수주 잔고도 매년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죠. 세전 이익도 엄청나게 증가된 수치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2021년도 대비 2022년도가 매출액도 증가, 매출 총 이익도 증가됐고, 판매 관리비도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증가됐고, 세전 이익도 증가됐고, 단기순이익도 2배, 3배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서프라이즈가 증가가 됐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는 일단은 성장했습니다. 자, 보면은 매출액이 영업이익을 볼게요. 2021년도 영업이익이 802억 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 1475억 원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도 500원 그리고 1945억 원 수준이에요.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옆으로 살짝 넘겨놓고 자, 여기 볼게요. 2021년도 영업이익 802억 원이죠. 전망치가 1371억 원이었는데 1475억 원으로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했습니다. 회전 단기순이익도 514억이었는데 1945억 원으로 단기순이익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온 수준이죠. 단기순이익이 지배주 순이익이 665억 원이었는데 1978억 원. 이거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3년도보다 예상치보다 훨씬 증가되는 실적이에요. 이 단기순이익이 1945억 원, 지배주순이익이 1978억 원 수준이니까. 자, 이제 이 수준에, 이 단기순이익, 2023년도 전망치도 못 미치는 그런 전망치인데, 1945억 원. 자, 이때, 이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니까, 2023년도 EPS로 간단하게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1430원 정도로 대충 계산을 좀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PER은 불과 18배 수준입니다. 지금 44배 수준이에요. 지금 44배 수준. 근데 18배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확정이 된다.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자, 1월 30일 리포트입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12월 목표 주가를 기존 27,000원에서 35,000원으로 타겟 PB 2.18배 29% 상향 조정한다. 이는 KT전차의 납품 스케줄 등을 반영한 수익 추정치를 조정을 했고 기간에 대한 변화, 연구 성장률 이런 것들을 하고 국고채 30년 금리 변화 이런 것들 쭉쭉쭉 해가지고 상향하는 것들이다. 자, 바이로 상향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거죠. 지난해 8월 26일 폴란드 구피청과 체결한 4.5조 원 규모의 K2 전차 공급 계약 중 1차 물량 10대가 12월에 폴란드 측에 인도되면서 4분기 매출로 인식이 됐다. 4분기 실적을 반영된 폴란드형 K2 매출액은 포탄, 예비 부품, 교육 훈련 등 각종 군수 지원을 포함해서 약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된다. 상반기 중에는 현대로템이 국내 생산에 납품한 320대, 10대가 2천억 원인데 320대가 현지 담당한 500대, 총 820대로 구성된 2차 계약도 성사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엄청난 수준이죠. 자, 10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2천억 원 수준이에요. 근데 820대예요. 높은 수준입니다. 4분기 실적 매출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600억 원. 매출은 컨센서스 소폭 하회를 했으나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12% 정도 상회했다. 그렇죠. 여기 매출 1976억 원,
여기 1976억 원, 영업이익은 1475억 원대. 그리고 누적이죠, 누적 607억 원 수준. 4분기 607억 원 매출 영업이익이 나온 거죠. 자, 영업이익이 12% 상회를 했고 매출액은 조금 줄어들었으나 연평균 성장을 한 거죠.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폴란디안 K2 전차 납품 등으로 철도나 플랜트, 타 사업부 대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산 부분의 매출 비중이 증가된 것이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졌다. 4분기에 우선합성 대상자 선정이 예정이었던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 프로젝트가 지연 중이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서는 결과가 가시화가 될 것이다. 수주에 성공한다면 폴란드에 이어 주가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도 나와 있죠. 지연이 됐지만 수주에 성공을 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전차 수출의 수익성. 4분기 실적으로 충분히 확인이 안 되었지만 KB증권은 2021년도 5.1%에 그쳤던 방산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7.8%를 기록한 데 이어서 10%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 여기에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디펜스 솔루션이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업 부분별로.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일단은 실적은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으나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 그렇지만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 프로젝트 지연이 되고 있지만 상반기 중에는 가시화가 될 전망이다. 1분기, 2분기죠. 자, 그렇다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버텨볼 수 있는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주가가 차익 실현 매도 물량들이 나왔던 게 살짝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이나 기관이랑 또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딱히 악재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렇게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향후의 주가 움직임들 긍정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까지 영상 브리핑 현대로템 커버를 좀 해드리고 무료방들 종목들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